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차 한잔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가슴 뜨거운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마곡 지역에 교보문고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양심책을 가지고 사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양심책에 보면 제가 옛날에 국립생태원장 시절에 시상식을 하는 장면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장려상 받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랑 눈높이를 맞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거든요. 그 아이가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서 상장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어머니랑 같이 그동안 저를 만나러 오고 싶었대요. 책 사인회를 한다고 그래서 굳이 세종시에서 저를 만나러 마곡 지역까지 이렇게 왔어요. 너무 반갑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했어요. 참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우리 책에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글쎄요, 제가 경영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저런 마음으로 늘 대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대하든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라도 존중하고 깍듯이 대접하려고 되게 애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사진입니다. 교수님 평소 루틴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막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루에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러고 삽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매사에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미국에 살 때 잘 배워서 와서 많은 일을 하루에 하지만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면 세상 사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교수님 건강관리를 어찌 하시나요?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시는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고맙습니다. 이런 걱정도 저한테 해주시네요. 저보고 요즘 자꾸 살이 빠져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아마 그렇겠죠. 결론은 제가 비교적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소식을 하는 편인데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살이 찔 틈도 없고 그렇다고 살이 그렇게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이 좀 빠져 보이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고백을 하면 고등학교 때 체중을 평생 유지하고 살았거든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거의 한 60대 중반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그래도 체중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아마 저는 평균 10,000보도 조금 더 걷는 것 같아요. 한 12,000, 13,000 정도 걷는 편이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네요. 좋은 건강을 타고난 모양입니다. 이대 교정 안에 애정하는 장소가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제 연구실이 있는 그 종합과학관 건물에 숲길이 있어요. 그 숲길에 들어가면 아주 울창해요. 그래서 가끔은 옆에 숲길로 올라가서 저 위로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내 건물을 북쪽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짓을 가끔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대는 서울 시내에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나무 관리를 비교적 잘해서 제가 표현을 잘해서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다듬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두는 스타일로 관리를 해서 정말 나무들이 키도 크고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 길을 한번 걸으면 새소리도 많이 듣고 참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농민들의 수도 줄고 있고 국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제 방법도 제한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 왔는데요. 근데 미국은 농업국가입니다. 그 광활한 땅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미국도 농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씁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 왜 사는이라는 말 앞에 먹고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먹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거를 제대로 공급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쌀하고 계란 빼놓고는 거의 외국에서 다 사 먹는 식량 해외 의존율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업에 참 문제가 많아요. 아마도 식량 대란의 시대가 오면 OECD에서 대한민국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선진국 중에 식량 대란이 벌어졌을 때 가장 힘들어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정부가 세심하게 우리 농민들 사정을 잘 살펴줘야 그나마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먹는 문제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초3 아들 6살 딸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일요일 날 교회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입양한 딸을 제가 그냥 같이 놀아줬어요. 개미 굴 앞에 가서 같이 개미도 보고 나무에 붙어있는 진딧물도 같이 보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탐복한답니다.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 나비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나비알이 아닌데요, 호랑나비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도대체 너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하고 자연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대요. 글쎄요, 뭘 하는 게 좋은가, 그건 제가 딱히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냥 뭘 하든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이한테 너 이런 거 해봐, 이런 책 읽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시껄렁한 일이라도 같이 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개미도 암에 걸리나요? 혹은 비슷한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거 있나요? 네, 개미라고 암에 안 걸릴 리는 없겠죠. 다만 일개미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대부분의 우리 인간도 지금 암에 걸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전으로 치면 이미 돌아가셨을 나이에 걸리는 거잖아요. 조선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80, 90,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40대를 지나서 50, 60 요럴 때 암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명이 짧은 동물에게는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니까 개미에게 그렇게 암이 많은 건 아닌데 개미도 걸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암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수명이 굉장히 긴 동물에서 암에 안 걸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고래가 그렇고요, 코끼리가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암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동물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하기는 별로 쉽지가 않죠. 고래 한 마리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20, 30마리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험실에 갖다 놓기도 좀 버겁고, 그래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개미의 경우에 전염병은 문제입니다. 모여 사는 동물들한테는 전염병이 언제나 제일 큰 문제죠. 우리 인간도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잖아요. 개미나라도 전염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곰팡이로 인한 전염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땅속에 주로 있다 보니까 습하니까. 그런데 개미는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도배 기술을 개발했어요. 축축한 지하에 있어도 케미컬을 분비해가지고 벽에 바릅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슬지 않아요. 개미는 개미 나름대로 진화적인 적응을 이뤄낸 거죠. 어떤 분이 총균쇠 책을 읽고 있답니다. 교수님은 어떤 챕터를 가장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챕터는 모르겠고 총균쇠 중에 균 얘기할 때 제일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하고 쇠는 처음에 저 책을 처음 읽을 때 느낌이 왔어요. 총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럴 수 있겠지. 총이 무섭다는 건 이해를 했고, 쇠가 기술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건 금방 상상이 됐는데, 균은 왜?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셋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어쩌면 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도 겪었고, 그래서 균에 관한 챕터를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8살인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동물을 사랑하셨는지 여쭙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하자면 짱돌 세대거든요. 그때는 그런 환경의식이라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야말로 민둥산을 보고 자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의 소중함 이런 거 따위는 전혀 몰랐죠. 다만 제 고향 강릉에 가면 서울에서는 그렇게 피폐한 감성을 갖고 있던 아이가 강릉에 가서 농병아리 따라다니고 토끼 쫓아다니고 서서히 제가 아마 그런 그 삶을 즐기다가 대학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동물학과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부모님 질문에 하나 제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한번 아이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왜 수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을 보호하거나 동물의 삶을 관찰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외국의 수의과 대학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의과 대학에는요.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모든 수의과 대학을 통틀어서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수의과 대학에는 모든 교수님이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질병 아니면 영양 2개만 연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의과 대학을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동물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고 수의과 대학에 갔던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실망합니다. 수의과 대학에선 아픈 동물을 다뤄야 되고요. 동물한테 뭘 먹일까 그것만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수의과 대학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수의과 대학 선생님들한테 한참 혼나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 연구실에 수의과 대학을 그만두고 제 연구실로 온 제 제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 연구실로 온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약간 아픈 얘기지만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어른인가요? 딱히 어느 한 분만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약간 뜬금없겠지만 질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으로 계신 그 동안 그 시간 내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고요. 제 마음속에 그냥 제가 만나본 가장 훌륭한 인간, 그야말로 성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바티칸에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꼬마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후닥닥 나가고 그 꼬마를 막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꼬마가 옆에 서 있는데 꼬마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설교를 계속 하셨잖아요. 특별한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참 따뜻한 분이었나 보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걸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걸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 시대에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평범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교황을 존경하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셨던 따뜻함, 포근함 그런 걸 갖추신 어른, 그런 어른이 저한테는 어른 같아요. 그 국립생태원 계실 때 쓰셨던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관찰일기를 쓰셔서 인사를 하셨다. 이 얘기를 보고 도대체 이 관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떤 상황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누군가를 관찰하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평생을 한 게 관찰이거든요. 자연에서 동물을 관찰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focal sampling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거는 어느 한 동물을 집중적으로 그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15분 동안 그 동물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또 다른 동물을 뭐 15분 동안 하든가 집중적으로 하는 관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캔 샘플링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15분, 30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걸 다 관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스캔 샘플링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중에 좀 재미있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포컬 샘플링으로 잠시 바꿨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 식사하면서 건너 테이블에 부장님이 앉아갖고 뭐 하는데 직원들이랑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옆에서 밥 먹으면서 슬금슬금 관찰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양반은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혼자 막 떠드는 뭐 그런 부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부장님 보면 자기 그 반찬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여기 좀 더 먹으라고 뭐 그러는 부장님도 계시고 뭐 이래요. 그런 거를 이렇게 봐뒀다가 그래서 저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언제나 후닥닥 제 원장실로 돌아와서 그걸 빨리 이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8개월, 9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쌓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을 개인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거기 책에도 쓴 것처럼 굉장히 무뚝뚝한 분인데 꽃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아, 저 양반이 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식물관리부장을 시켰더니 그렇지 않아도 식물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자격증 따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는 또는 부모와 성향이 많이 달라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시간이 이미 지나오신 아버지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아드님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저는 제 아이가 사춘기를 그냥 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다들 겪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개를 기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시절인데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는 개 못 기른다. 단칼에 잘라보냈는데 이놈이 뭐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10마리를 18년 동안 키웠습니다. 마지막 제일 끝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18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배낭 맨 채로 그 현관에 앉아서 30분, 40분 뭐 이 정도를 거기 앉아서 그 강아지랑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아들은 그냥 사춘기를 그냥 넘겼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만일 하실 수 있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디 입양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시간이 그냥 훅 가고 말았는데 여러분도 괜찮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조만간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